무기 기술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통신 기술의 통신 기술, ICT 기술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ICBM, 뭐 SLBM 뭐 이렇게 얘기할 때 B자가 볼리스틱이라는 거거든요. 볼리스틱이라는 게 리모트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립과 만약에 중국 화웨이가 그거 가지고 군사 기술에 응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 그게 유도거든요. 유도라는 게. 그러면 북한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북한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5G 서비스 시대가 열리면, 그러니까 통신 기술인데,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디지털 기술에서 압축 기술이에요. 압축?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압축 불가능합니다. 예. 또 유심 칩을 탑재해서 금융 서비스가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굉장한, 예, 뭐 엄청난 통신 기술과 경제가 이렇게 만나는 서비스로. CDMA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는 98년도에 IMF 오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뭐 콘텐츠마저 뺏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을 폄하하는 얘기가 좀 되지만 미국은 역사가 좀 짧고 문화적 역사로 보면 뭐 200여 년밖에 안 돼서 뭔가 문화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심한 얘기를 쓰면 쥐를 미키마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문화재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길게는 뭐 유사일에 10,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콘텐츠는 결국은 긴 문화적 역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양을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그런 점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한국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발전하고 콘텐츠가 그 하드웨어에 심어지면 아마 세계적 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통신 역사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날 우리 이제 언론에 보면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G, 3G, 4G, 5G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선 뭐 기사를 한 건 소개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 6일부터 2G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그간에 011부터요. 017, 018, 016, 019 등등 이런 게 있었죠. 그걸 전부 다 010으로 바꾸는 종료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G 서비스 이용 고객이 지금도 38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난주에 우리 설명했었던 CDMA 방식의 2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25년 세월이 흘렀고 이제 2G 서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2G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이제 폴더폰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2G CDMA는 뭐 2G고, 3G는 뭐 CDMA 방식이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가요? 1세대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2세대 이후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무선 개인용 단말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1세대 아날로그 방식이 2세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애 팔뚝만한 무선 전화기 모토로라 큰 거, 그런 걸 가지고 다녔었죠. 그게 이제 1세대 모토로라가 만들었었던 단말기입니다. 근데 2세대 2G로 불리는 통신 기술은 디지털 통신 기술입니다.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압축해서 보냈기 때문에 용량이 작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전송 속도가 kbps, 킬로바이트 퍼 세컨드 단위로 빨라졌으므로
문자와 텍스트 수준의 인터넷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TDMA 방식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퀄컴사와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해서 CDM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제가 98년도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96년. 이제 96년. 3G는 이제 광대역, 좀 폭이 넓어진 와이드밴디드 WCDMA 서비스인데 이론상 14.2 Mbps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무선망이 됐습니다. 빨라진 데이터 통신 속도 덕분에 영상 통화도 가능해진 거죠. 멀티미디어 수준의 인터넷 사용도 가능해졌고 또 유심 칩을 탑재해서 금융 서비스가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을 굉장한 뭐 엄청난 통신 기술과 경제가 이렇게 만나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CDMA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는 98년도에 IMF 오게 하지 않았을까? 앞서가니까요. 미국에서 이게 좀 많아. 본전 한번 내야겠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모르죠. 정치와 경제가 그러니까. 뭐 만났다 헤어졌다 하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들 그냥 둬서는 이거 우리 전 세계 통신을 우리나라를 앞서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뭐 송곳은 유치한 예언이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4G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대다수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이제 4G, 이제 3G가 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G와 4G의 차이는 또 뭡니까? 이제 3G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3G 서비스죠. 그죠. 이제 3G가 3G 서비스는 이제 통신 속도가 이론상 14.2 Mbps예요. 네. 보통 그래서 LTE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LTE 서비스. 네. LTE 서비스는 이제 1GB BPS, 1GB까지도 초당 처리가 가능한데 4G로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올 IP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IP 인터넷 프로토콜로 들어오게 되면서 게임이고 뭐 스트리밍, 멀티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전화, 뭐 인터넷 접속 이런 게 모든 게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5G 서비스는 우리가 뭐 이제 미국보다 며칠 앞서갖고 하면서 되게 우리가 그 자화자찬했었죠. 근데 이건 4G와 5G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속도가 한 20배 빠릅니다. 4G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송 속도가 4G의 10분의 1 정도. 전송 지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송을 할 때 요 압축하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10분의 1이니까 거의 국제전화 같은 거 할 때 약간의 레이턴시라는 걸 울림이 아니고 레이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5G에 오면은 그거를 거의 못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G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가 5G 오면 4G의 10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IoT가 빠르고 레이턴시가 적고 기기 수가 왕창 늘어날 수 있고 5G가 도입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4G나 정용 대표님. 이제 5G 서비스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뭐 우리가 쭉 얘기해 왔었던 기술은 통신 기술인데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디지털 기술에서 압축 기술이에요. 압축.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압축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화함으로 해서 1과 0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영상 데이터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뭐 사이즈가 100이라면 압축을 하면 뭐 10으로 만든다든가 그럼 10배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압축 기술과 통신 기술이 만나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거나 스포츠 게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인 운전, 그러니까 자동차 앞으로 이제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이 뭐 책을 읽으면서 자동차는 지 알아서 가고 IoT 기술, 인터넷 오브 띵스 약자입니다. IoT 기술 기반의 완벽한
홈 오토메이션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 또는 사람과 기기 사이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초연결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하나 해드렸는데 그 반려 산업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평가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근데? 뭐 좀 기술적인 것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뭐 펫 텔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요. 강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로봇이 대신 얘기해주는 세상. 그러니까요. 또는 뭐 식물이 뭐 주인님 저 목말라요. 이렇게 물이 필요하다고 식물이 얘기해 줄 수도 있는 세상. 이런 게 이제 IoT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식물이 말하는 세상과 그 개의 언어를 이제 들려주는. 예, 그렇죠. 우리 뭐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국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는 아주 탁월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반려식물 하면은 요새 반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반려식물과 선비들의 관계는 굉장했습니다. 동양화의 대부분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뭐 난초를 그린다든가 소나무를 그린다든가 그럼 뭐 아침에 눈 뜨면은 예. 걔는 잡아먹는 예. 동물보다는 네. 식물에도 관계가 많았고 어쨌든 식물과 소통하는 이런 일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앞날은 창창할 것이고 5G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경쟁력은 없는 기업이나 없는 국가보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일단 이제 미국이 네. 뭐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국이기도 하지만 무기 강국이 미국이죠. 무기를 중국이나 감히 무기 기술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통신 기술의 통신 기술, ICT 기술입니다. 이게 저 왜 우리가 ICBM, 뭐 SLBM 뭐 이렇게 얘기할 때 B자가 볼리스틱이라는 거거든요. 볼리스틱이라는 게 리모트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대니까 무기 기술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통신 기술의 통신 기술, ICT 기술입니다. 이게 저 왜 우리가 ICBM, 뭐 SLBM 뭐 이렇게 얘기할 때 B자가 볼리스틱이라는 거거든요. 볼리스틱이라는 게 리모트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대니까 탄도미사일 쏘면 음속 8마하 8구로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면서 통신으로 컨트롤하는 게 그게 유도거든요. 유도라는 게. 그러면 북한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북한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대단한 거네요. 근데 이제 5G가 세계 최첨단 통신 기술인데 만약에 중국 화웨이가 그거 가지고 군사 기술에 응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위상을 잘못하다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국이 지금 달 뒷면도 탐사도 하고 10가지 착륙선을 보낼 정도면 미국의 그냥 조그마한 지역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볼리스틱이라는 게 날아가면서 쏘면서 몇천 킬로 바깥에 있는 걸 정확하게 조준하는 게 아니라 대충 쏴놓고 위에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죠. 유도. 통신 기술을 통해 갖고 유도를 해서 가서 군수 산업과 화웨이의 5G 기술이 붙어가지고 어떤 이제 첨단화되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이미 근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지분이 뭐 국가 지분이 거의 뭐 50%가 넘는다라고. 뭐 중국은 대부분이 국영기업으로 봐야 되고. 네. 국가 기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땡깡을 쓰고 막 이러는 것도 그런 것도. 그 이제 저희들이 5G에 이제 뭐 우리 삼성이 5G의 교환기, 기지국, 단말기 다 만드는데 얘네들은 아직 상용화도 못했고 그런 거 5G의 기반 기술은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 기술 걔네들 이미 한국에 이제 주도권을 다 뺏겼어요. 배가 아프거든요. 지네들 같은 경우는 배워갔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적반하장은 아니죠. 아닙니까? 빙생 어수이 한어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주시죠. 빙생 어수이 한어수. 빙생 어수이 한어수 뭔 뜻입니까? 물이 아니 얼음이 물에서 나왔는데 물보다 차갑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막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러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5G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 뺏겼어요,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삼성이.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막아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삼성이 이제 어떻게 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네. 대표님. 문제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컨텐츠가 우리가 좀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예, 미국이 아직도 컨텐츠는 미국이 아직도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뭐 컨텐츠마저 뺏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을 폄하하는 얘기가 좀 되지만 미국은 역사가 좀 짧고 문화적 역사로 보면 뭐 200여 년밖에 안 돼서 뭔가 문화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심한 얘기를 쓰면 쥐를 미키마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문화재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길게는 뭐 유사일에 10,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콘텐츠는 결국은 긴 문화적 역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양을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그런 점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한국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발전하고 콘텐츠가 그 하드웨어에 심어지면 아마 세계적 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